예, 안녕하세요. 문자를 연구해서 진짜 역사를 밝혀내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예, 문자 역사 연구원이 지금 여행을 하면서 각 곳곳을 여러 곳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게 돼 있죠. 지금 한자로 돼 있는데 이게 태국 있죠. 태국의 지역에 지금 중국인들이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프랭카드 전부 다 이게 중국인들이 지금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시아가 예전에 서양이 정복을 해가지고 서양의 영향력 하에 있다가 서양을 대표하는 일본에게 서양이 힘을 실어줘가지고 일본이 다시 동남아시아를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전부 다 일본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일본의 영향력이 있다가 중국이 이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엄청 벌게 되고 그 돈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둔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이 거리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지금 적어놨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둔탄이는 이 도자기의 도시예요. 도자기도 의미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게 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이게 지금 태국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그랬죠. 전지창조 역사를. 한자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흰 코끼리 선, 검은 코끼리 악, 이게 제얼견, 이게 적재면이드. 그리고 이 흰말 적재면, 검은 말 제얼견. 선악으로 전부 다 대비를 시켜놨어요. 예? 이게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코끼리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말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사람이 되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징. 그리고 이 부처의 상이 지금 모가지가 이렇게 잘려갖고 덜렁 떨어져 있네요. 이걸 가지고 또 비즈니스에서는 또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또 이제 외국인을 상대로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또 선전하는 것도 제가 봤고 이 의미는 뭐예요? 지금 부처가 직녀라고 그랬죠. 젖가슴이나 이거 보세요. 여성이지. 직녀가 제얼견에게 쫓겨나가지고 계집종 노예가 돼가지고 그 서방 규나라의 여왕 머리가 지금 잘렸죠. 계집종 노예가 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태국에서는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지금 흰 코끼리, 예? 그리고 여기 말도 있고, 얼룩말도 적재면이고, 예? 얼룩은 검정색 있죠? 얼룩말이 검정색이 제얼견이잖아요. 예? 얼룩이 흠이고, 결점이고, 결함이고, 역적이고, 도적이고, 그 제얼견을 죽인 말, 그 얼룩말이죠. 그래서 얼룩말에는 백이민족 백색에다가 제얼견을 죽인 흑색이 이렇게 얼룩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 얼룩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끼리도 흰 코끼리, 적재면, 검은 코끼리, 제얼견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끼리와 말이 황제가 됐으니까 같은 지금 메시아예요. 말도 메시아, 코끼리도 메시아. 그러니까 태국도 지금 말이 코끼리와 같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색으로 해놨죠. 황금색. 황제란 뜻이죠. 임금. 골드가 견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2대 천재가 되는 거예요. 적재면이. 이걸 전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태국의 불교 수준은 굉장히 높고
그 이유는 동양의 다른 곳도 이런 어떤 화려한 동양의 정신 문명이 있었는데 서양으로부터 전부 다 파괴가 되고 유일하게 지금 태국만 남아 있어서 이런 걸 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태국에서만. 제가 다른 나라 좀 더 가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태국에서만 이런 게 보입니다. 문자 역사 연구원의 눈에. 그리고 이제 어떤 몰에 들어갔더니 이거 오이시 라면, 오이시가 일본말로 뭐예요? 맛있다죠, 맛있다. 오이시 라면.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거 뷔페예요. 그 이름이 뭐야? 숙기시, 오이시의 시를 따왔어요. 오이시. 그 다음에 이제 숙기라는 걸 넣었죠. 숙기. 이게 숙기시도 숙기라고 하는 건 이걸 갖다 일본 말로는 숙기라고 하는 거 쓰기라고 하죠. 쓰기. 쓰기시 이러는 거예요. 쓰기. 그게 쓰기야끼. 이게 전부 다 일본 말이에요. 쓰기야끼. 숙기를 갖다가 쓰기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그게 뭐 쓰기야끼, 뭐 쓰기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시가 오이시 허들시 이 시가 바로 생선이란 뜻이에요. 생선, 고기, 물고기. 물고기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물고기 자리 시대. 물고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 그게 일본에서는 수시예요. 수시. 이게 수시. 이게 키를 빼보세요. 키. 그럼 수시가 되죠. 수시. 이 물바다로 만든 물숫자. 그 다음에 이게 시란 말이에요. 수시. 그래서 물바다를 만들었고 직녀가 직녀가 어떻게 돼요? 죽을 이기 위해서 살아있죠. 있을류. 뭐가? 목숨수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일본 한자로는 목숨수가 여기서 나와갖고 수시인데 일본에서는 수시라고 발음하지 않고 스시다. 스시. 그래서 스시가 바로 생선이고 물고기고 메시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오이시와 숙기시 저걸 보고 문자 역사 연구원이 머릿속에 떠오른 그 영감을 가지고 오늘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문자 역사 연구원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자, 주제를 이렇게 잡았죠. 천지창조 전쟁 역사를, 히스토리를, 견우의 역사를 모든 영역에 전부 다 가져가는데 게임에도 가져가고 전쟁에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올림픽 경기에도 가져가고 사람 몸에 가져가고 그리고 뭐 물리학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천체 연구하는 곳에 천문학에 가져가고 모든 곳에 이 역사를 가져가죠. 근데 역사 체계, 역사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역사학에 가져갔는데 그 역사는 진짜 역사를 바탕으로 짜집기한, 조작한 거짓 역사가 대부분이고 진짜 역사를 알려면 문자 역사 연구원의 한자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고 그 진짜 역사를 한국인의 음식 문화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서로 everything is connected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자 역사 연구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철학으로 음식과 천지창조 역사를 문자 역사 연구원이 커넥트 시켜가지고 풀어내는지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한국인의 지금 밥상이에요. 그래서 옛날 견우가 왕이었다고 하면은 수라상을 받게 되죠. 수라상은 바로 물바다를 만들고 태양신나가 되었다. 그래서 수라가 되는 거예요. 수라. 한자는 다른 한자를 쓰더라도 전부 다 통한다고 했죠. 제가 모든 한자는. 그래서 이 수라상을 받는데 지금 이건 간소하게 차린 거고 진짜 제대로 차리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그런 음식을 쫙 그냥 놀래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식의 반찬이나 외국은 그 요리 한 가지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 밥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밥에 해당하는 어떤 요리가 있어요. 무슨 탕, 뭐 어쩌고 저쩌고 요리가 하나 나오는데 요리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반찬을 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주 요리가 무슨 이제 뭐 불고기 나오면 불고기가 주 요리고 그 요리가 바로 서방균화라고 그 밥이 제얼견이고 그다음 주변의 반찬들은 서방균화라가 아닌 다른 어떤 작은 나라들 모든 나라들을 먹고 세계를 통일한 것 그걸 밥이라고 음식 문화에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예?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먹는다는 건 뭐냐 식사라고 하는데 이걸 밥식 그다음에 이게 먹을 식 밥을 먹죠. 근데 먹이가 제얼견인데 제얼견을 먹어버려요. 견우가 사는 죽을 사. 그래서 제얼견 죽어버리죠. 그래서 합쳐갖고 식사가 되는 거예요. 식사. 예? 그리고 일사니까 이게 제얼견을 먹고 세계통일하는 일이 바로 천지창조하는 일이고 일사니까 날일자 태양신 견우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먹는데 왜 사람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철학을 풀어내지 못하면은 한자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박 겉 할시 잘 발음이 안 나오는데 수박 겉 할기 식의 어떤 공부를 했다.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다. 논어를 강의한다. 논어를 강의하는데 강의하는 어떤 논리적으로 잘 연결하다가 한자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삼천포로 전부 다 빠져버려요. 예? 이제 누구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어떤 교수들 많이 있는데 아주 존경받는 교수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삼천포로 빠집니다. 이런 걸 모르잖아요. 먹는데 왜 사람 이름이 왜 나와요? 이 사람이 먹죠. 이 사람이 먹는 거예요. 서방균화라 밥 제얼견을.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이가 바로 우리의 이씨열 때 오야니예요. 오야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야가. 그래서 오야는 성경에 나오는 생명나무 견우, 뱀으로 나오는 견우고. 그래서 오행의 처음이 바로 이 생명나무 견우로부터 시작한다. 천지창조를 시작하는 견우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는 여덟 팔자 십자가 견우가 세계를 통일했다. 여덟 팔자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바로 나무목이에요. 나무목. 그래서 오행의 처음이라고요. 이게 견우 아들 적재면이 견우의 말씀으로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그 아들 적재면이 메시아인데 천지를 창조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오얀니가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오얀니는 누구냐? 바로 동이족이다. 역사학자들이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드라마에서 오랑캐를 나쁜 놈이라고 아직도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서양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서양이 거짓 틀로 가지고 우리가 오랑캐인데 오랑캐를 계속 공격하도록 드라마에서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예? 남한이 지금 서양의 금융 자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독립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거예요. 미국 것. 아마 한국이 미국 거라고요. 예? 미국이 독립시켜줬잖아요.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하고 이겨갖고 일본 놈 떠나가지고 이게 미국 땅이란 말이에요. 미국.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수립했어요. 1948년에. 예? 1948년에 한글을 못 쓰게 한자를 못 쓰게 한글 전용법을 만들고 한글만 써라. 미국이 대한민국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앉히고 미국이 지금 돈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예? 코리아는 정확히 역사를 아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랑캐란 말이에요. 오랑캐 나쁜 뜻이 아니라 황제 나오. 여태 마음심 넣으면 깨달을 우주를 깨달은 황제 숫자 5 알파벳에는 5 알파벳 5가 동그라미 하늘 원 태양 넘버 원 태양이 동그라미라고 했으니까 랑은 사내랑 견우 사내를 갖다 하면 사나이가 되죠. 사나이 사나이 이거 아이로 바꿔보세요. 사나이 그러면
사나이는 뭐예요? 산에 사는 아이죠. 산에 사는 아이. 산이 거대한 산이 견우고 견우의 아이가 또 적재면이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국 사람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사나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내랑 예? 알이랑 알이 견우죠. 알은 아하고 아가 인류의 처음 아가 니을 제얼견을 죽인 우주 최초의 알 코즈믹 에그 견우가 바로 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을 풀으면 알이 니가 태양이라고 했죠. 오얏니 아가 처음 알이 이게 아가 오얏니 이게 태양 오야가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천재. 그게 알이 하면 뭐예요? 인류의 처음 천지창조한 처음 견우가 태양이다. 근데 그게 바로 사내랑 견우다. 누구의 사내? 직녀의 사내, 직녀의 신랑. 그래서 알이랑 이게 알이랑 하면 뭐예요? 천지창조한 처음 신 견우. 그 다음에 리가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태양신. 견우와 함께란 뜻이 여기서 나와요. 견우가 사내랑이니까 이 랑은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얼견도 견우의 자식이죠. 견우의 둘째 아들이니까 걔도 랑자를 써요. 걔는 개니까 일이랑. 그래서 제얼견은 하늘로 올라가면 시리우스가 되는데 시리우스를 한자로 하면은 하늘천 하나님 견우의 개 일이랑 그게 바로 제얼견이에요. 그래서 천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리우스를 오랑 그래서 이 시리우스인 제얼견을 캐내는 사람 황제 견우와 견우의 아들 적재면 그 오랑캐란 말이에요. 켈체예요. 예? 견우의 제주로 이게 손이죠. 손이 바로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견우의 제주를 실행하는 견우의 손. 견우가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죠. 전략만 짜고 견우의 손과 발 이건 다 적재면이 하는 거예요. 적재면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견우의 무기가 그게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무기가 적재면이 이게 바로 이 제방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 견우가 있죠. 견우가 이 손톱죠. 손은 적재면 아들 여기 아들 톱은 생명나무 견우가 인류의 탑이니까 손톱 조선의 조의 나라에서 생명나무 견우가 동방천부의 생명나무 처음 시작을 하는 오행이 처음인데 서방규나라로 가서 임금이 되었고 세김자의 나라에서 물바다를 만들고 시냇가에 심은 새로운 나무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서방규나라 왕이었던 제의를 캐낸다. 무엇으로 캐내냐? 가래삽으로 캐낸다. 가래삽. 네? 그게 무거울 중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제얼견을 캐내는 황제, 직녀의 신랑, 견우랑 태양이랑 이게 오랑캐 좋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뜻. 오랑캐를 지금도 드라마에서 나쁜 놈으로 세뇌를 시키는 서양의 자본주의 돈으로 광고를 통해서 돈을 줘가지고 광고를 통해서 언론을 컨트롤하고 그 언론이 바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조작한 그러한 사상으로 드라마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돈으로 컨트롤하는 물질 문명의 세상, 돈의 세상, 유태인이 다스리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오랑캐를 나쁜 존재로 만들어야죠. 오랑캐를 하나님의 태양의 견우의 태양의 후예인 오랑캐를 나쁜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동력동자 동이주교라고 하는데 왜 동자를 쓰냐? 동이 바로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 여기 태양신. 그리고 나무목 이게 십자가 세계를 통일한 십자가 8팔 견우 오행의 처음 항상 처음이에요. 견우는 처음 알이랑 할 때 처음 모음의 처음 점견우가 서방규나라 직녀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점견우가 점치다 점견우가 서방규나라를 치다 정복하다 전쟁하다 이게 바로
문자 역사 연구원이 주장하는 천지창조 전쟁 역사를 음식 문화에 적용하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동이족의 이 오랑캐는 나쁜 뜻이 전혀 없다. 풀어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된 인내천으로 하나님이 된 견우의 온전한 몸이 활궁인데 활이 바로 살아있는 몸이죠. 견우의 살아있는 몸. 견우가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서방견을 물바다로 만들고 하나님의 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입구 있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using horse 적재면을 써가지고 말인 적재면을 써갖고 천지창조를 하는 거니까 견우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그래서 한자에서는 이렇게 돼요. 한글과 한자는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몸을 가지고 견우의 몸이 뭐라고 씁니까? 기독교에서는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이 궁전이고 신전이고 절이고 사원이고 교회이고 성당이고 견우의 몸을 가지고 몸이 그러니까 지구를 대표하니까 성전이니까 신전이고 이게 지구라는 거예요. 몸이 이게 나라 국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견우의 지구죠. 견우의 나라 국자가 지구라고 했으니까 견우의 몸이 지구다. 근데 이 견우의 지구 세계 통일을 어떻게 했냐? 견우가 한 번만에 못했어요. 젊었을 때는 포로로 잡혀요.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터내가지고 2번 만에 그게 바로 이게 돌아올 회자라고 했어요. 회수할 때 돌아올 회 2번 만에 이게 숫자 2라고 써요. 그래서 몸기에다가 2번 만에 지구를 시실과 날실로 홍사와 청사로 별이로 엮었어요. 별이유 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의 나라로 만든 이 별이로 이렇게 그물처럼 위두와 경두로 서로 엮어가지고 세계를 설계를 했어요. 그렸어요. 이게 뭐예요? 그림도잖아요. 그림은 뭡니까? 도는 천지 창조하는 천지를 창조하고 견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도 그가 바로 태양 견우 리는 뭐라고 써요? 태양이라고 했죠? 이게 입구가 서방 견우라는데 지구가 됐죠? 그럼 태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그리고 이게 숲을 림이니까 동방청부 생명나무 견우가 서방 균나라에 가서 시냇가에 심은 새로운 나무라. 이게 세계 통일이라고 했어요. 이걸 림이라고 하니까 림을 또 리을을 죽이면 임이 되죠. 임자할 때 임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다를 임이죠. 동방천부 견우의 생명나무 견우가 서방 균나라에 다다라고 또 나무를 심으니까 다다를 임재가 뭐예요? 성경에서 임마누엘이죠. 이게 다다를 임자예요. 마가 누구예요? 삼마자 견우, 말마자 적재면, 어미마자 직녀. 누는 누구예요? 누이가 누나라고 했죠. 누이 직녀. 끌루자 오랑캐 누이 또는 누나. 오랑캐가 바로 나 견우니까 누나, 누이, 임마누. 그 사람이 서양의 신이죠. 엘이죠. 자, 서방 균나라에 다다랐어요. 누가? 견우와 적재면이. 삼마자 견우와 말마자 적재면이. 이걸 다다랐죠? 다다랐잖아요. 그리고 이게 끌루자 직녀를 구하고 신이 됐다. 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재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마음. 직녀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몸통, 심장, 염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염 알려줬죠. 염려.
여자의 나라, 여자의 나라, 직녀의 나라, 직녀를 염려한다. 니을, 제얼기연을 죽이고, 여자, 제얼견이고 이게 여자는 직녀니까 제얼견으로부터 직녀를 염려한다. 여자의 나라에서 제얼견으로부터 직녀가 죽을까봐 염려한다. 염려, 염통. 거기에서 통은 뭐예요? 통할통. 어? 모든 걸 통달했죠. 그 염통, 마음, 심장, 하트. 하트가 러브, 직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그림이라고 하는 건 그 수풀림이 되는 게 수풀림. 세계를 그린다. 세계를 통일하고 누가? 태양 견우가. 그게 길도다. 길도가 그림. 그 길을 천지창조하는 길이 진리로 가는 길인데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이도와 경도로 그리는 거 이게 그림도다. 근데 한 번만에 안 되니까 두 번만에. 근데 그 지구라는 게 바로 견우의 몸이다. 이렇게 전부 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상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한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구상에. 문자 역사 연구원에게 하늘에서 영감을 줘가지고 문자 역사 연구원이 지금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막 영감이 떠올라요. 오이시, 쑥기시, 이거 같은 시자네. 이건 어떻게 나왔을까? 연구를 하죠.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이시를 딱 좀 연구를 해보니까 오이시 라면이라고 하는 가게예요. 오이시 맛있다. 맛있다는 거 뭐야? 이거부터 볼게요. 그럼 오이가 뭐냐? 오이가 이게 오이, 예? 오이를 합치면 유죠. 바깥 유죠. 견우의 나라는 인, 제얼견의 나라는 아웃. 이 여러 번 이제 이 철학적인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지구로 표현한다면 지구의 이 안쪽에 있는 게 이게 코어, 인이다. 이 바깥에 있는 클러스트가 이게 껍질인데 바로 아웃이다. 아웃. 굉장히 논리적이죠. 여기가 인이고 인 맞잖아요. 인. 이건 아웃이고 아웃의 나라를 정복하는 거죠. 견우가. 예? 그 유를 갖다가 풀었으면 오이가 돼요. 오이. 큐컴버가 바로 오이죠. 오이를 합치면 유잖아요. 이게 바로 직녀의 나라죠. 그러니까 직녀의 나라를 뺏은 제얼견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녀의 나라에서 견우의 자식들이 전부 다 태어났죠. 적재면도 태어나고 제얼견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적재면이 견우랑 지금 같이 있어요. 적재면이 직녀의 집이 어떻게 돼요? 위갓집이 되는 거예요. 위갓집. 응? 위갓집이잖아요. 직녀의 집이 바깥에 있죠. 위갓집. 그리고 직녀 그러니까 견우가 여기를 정복을 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계집종 노예가 됐던 직녀를 다시 구해가지고 서방휴나라 여왕으로 다시 앉히니까 직녀가 편안해졌죠. 적재면, 진면, 적재면이 정복한 궁궐 안에 직녀가 들어가서 이제 편안해졌죠. 그래서 수메르의 저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직녀가 바깥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어둠 속에 있었고 제얼견처럼 계집종 노예였으니까 참을린. 그래서 직녀가 곰이니까 배어인데 배어가 바로 참다, 인내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 지금 직녀가 끌루라고 했죠. 끌루. 한자로는 끌루. 견우는 끌견. 인대 잘린 견우를 끌고 간다. 직녀가 살고 있는 누각에, 궁궐 안에 누각에 끌고 간다. 그래서 끈다는 게 있어요. 수송하다. 배어가. 그래서 이거 베어링이라고 하는 건 또 동그라미죠. 하늘나라로 만들었죠. 태양의 나라로. 그리고 그 막 돌아가죠. 베어링이. 지구가 돌아가듯이. 그리고 또 베어링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만들어지고. 베어가 직녀잖아요. 직녀가
그래서 곰에서 180도로 바뀌면 어떻게 돼? 문이 되죠, 문. 문이 되니까 이게 최인지예요, 최인지. 180도로 최인지. 최인지가 한자로는 여기라고 그랬죠. 태양신 견우가 말 적재면에 의해서 물바다를 만들고 서방 견우를 바꿔버렸으니까. 예? 그런 게 직녀가 이제 이게 글월문이 되고 견우가 깨우쳐서 글월을 가르치었고 글월할 때 달월자가 되는 거고 달이 바로 문이니까 달이 문이죠. 직녀가 바로 달신으로 바뀌는 거죠. 보름달로 한가히 추석 때 떠오르는 이 보름달이 직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녀가 편안해졌죠. 여기 계집정도에 있다가 견우가 역을 통해서 바꿔버려갖고 편안해졌죠. 그래갖고 계집종 직녀로 있는 직녀가 견우가 와줬으면 하고 지금 바라는 거죠. Come on, come on, come on. 온이 이 니은이 직녀의 나라니까 오가 황제고, 오는 그래서 이게 올이라고 그랬죠. 올. 그래서 우리말에 온누리 하면은 모든 지구에 있는 누리, 온 세상 하면 모든 세상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come on, come on. 직녀가 이제 견우가 와달라고. 그래서 견우 와주세요, 와주세요. A가 견우라고 했죠. 세계통일하러 와주세요. 월드니까. 세계통일하러 와주세요. 그래서 직녀가 계집종 노예에서 면해가지고 계집종 노예를 면해가지고 토끼가 됐는데 그 토끼가 바로 여신이 됐다. 직녀가 됐다. 여신화. 서방 규나라는 동방천부에서 먼 서울에 직녀가 사는데 견우가 들어가서 사람 견우가 들어가서 직녀를 여신으로 만들었다. 여신화. 그래서 복희 아내가 여와 여신이니까 이게 서양으로 가면 여후와 여우가 바로 직녀의 여우가. 그래서 자 이는 견우고 견우 이 아이가 바로 최초의 인류에 처음 나가 견우라고 했죠. 나가 참나고 적재면이 물려받는다. 견우의 아이. 그래서 발음을 아이라고 한다. 근데 원래는 견우다. 니은은 직녀의 나라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태양신이 됐으니까 견우의 이름이 거기서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람인, 그게 바로 사람인 견우다. 최초의 거듭난 사람, 별이고 불인 사람. 별이고 불이 세계를 통일한 8팔자고 별이고 불이 지구를 덮은 사람인이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8팔자가 또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아비 부자를 하면 어떻게 되죠? 벨레자. 별이고 불. 벨레도 별이고 불 이것도 벨레예요. 별이고 불인 거 이게 숫자 X예요. X. 알파벳 X. 황제. 숫자 5. 이렇게 전부 다 연결돼요. 서방 견우를 목을 다 베버리죠. 적들을. 이게 아비 부예요. 견우가 세계를 통일한 서방 견우라에서 목을 베버리고 세계를 통일한 인류의 아버지 그 아비 부 견우가 오랑캐 임금이죠. 이게 옳은 일을 행하는 오랑캐 임금. 여기도 오랑캐가 나와요. 오랑캐가 이렇게 좋은 뜻인데 서양 놈들이 나쁘게 지금 세뇌를 시켜놨다니까요. 오랑캐. 견우잖아요. 그래서 커먼. 그래서 이 베트남에 고맙습니다가 까먼 그런다고 그랬지. 까먼. 견우가 와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게 서방 규나라의 컴도 온이고. 서방 규나를 동방 정부에 끌어서 10천간의 마지막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드래그 서방 규나를 끌려고 이게 용이죠. 용. 견우가 용이 됐죠. 결국은 드래그가 끌다가 바로 그리다. 세계를 그리다. 세계를 설계하다. 이것도 끌다예요. 드로우도. 끌견이죠. 끌견. 이게 드로우나 드래그나 똑같죠. 드래그.
드래그나 드로우나 이 세계를 설계하다. 서방 균화를 끌어갖고 세계를 통일하고 다른 반찬들도 먹고 세계 여러 다른 나라들 이게 반찬이고 서방 균화가 밥인데 이게 메인 디쉬인데 메인을 먹고 서방 균화가 아닌 다른 반찬들도 먹고 다른 조그마한 나라들도 먹고 세계를 통일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세계를 설계한다. 그래서 이게 드로우가 끌다라는 뜻도 있고 당기다. 끌다가 당기다예요. 우리말. 당은 적재면이고 세계 전부 다 만을 따. 세계의 모든 걸 다 어두운 세력들 전부 다 이게 정복하고 이 저녁석이 어둠이니까 정복하고 전부 다 견우한테 줬죠. 모든 걸 다 견우한테 줬죠. 이게 견우는 가도 되고 나도 되고 다도 되고 라도 되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견우의 세 분신, 네 분신, 네 개로 나눠요. 견우를. 그러면 견우, 직녀, 적재면, 제열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견우가 이게 오랑캐 임금 가. 그 다음에 인대 잘린 나.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가졌죠. 다 적재면이 이제 정복해갖고 다 가졌죠. 그리고 리을 제열견을 죽이고 거기에서 태양신 나가 됐죠. 태양신. 전부 다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우주에 한 명밖에 없을 때는 가나다라가 모두 견우인데 이걸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는 네 명의 신으로 하면은 견우, 직녀, 적재면, 제열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 철학을 알아야 한자를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바로 오는 이게 알파벳 5니까 숫자 5고 이는 바로 이 아이가 발음은 아이로 하지만 해석할 때는 이로 하니까 오랑캐 이고 숫자로는 이죠. 숫자 2. 숫자 1은 견우 하나님, 숫자 2는 직녀의 나라니까 두이의 나라. 서방 균화를 정복한 이 5가 황제란 뜻이니까 황제. 견우가 오야다. 생명나무 견우와 견우의 아들 적재면이 오야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거 생명나무 견우로 통하는 거예요. 견우로. 에? 오행이 처음이죠. 그걸 아라고도 표현하고 오라고도 표현하니까 이 오가 바로 우주를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 깨달을 오자니까. 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자가 한자 사전 찾아보면 아로도 나와요. 아로도 이거 오로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오가 되죠. 인류의 처음 아가 견우의 마음이 제열견을 미워하는 마음 미워할 오 이것도 오잖아요. 오가 이게 황제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구를 크러스트와 코어, 이너 코어죠. 이너 코어, 아우터 코어 이게 핵심이고 견우의 나라가 핵심이고 제열견의 나라가 크러스트 껍질의 나라니까. 자 이걸 보세요. 그러면은 껍질이 물질 돈 어둠이라고 했죠. 여기는 멘틀이라고 나와 있죠. 인류의 최초의 인간 거듭난 사람 견우죠. 그 두 번째 사람 직녀가 이제 생기면은 사람이 두 명이니 그때는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서양에서 A는 동양이고 서양에서 맨은 직녀 또는 맨이 누가 되겠어요? 적재면도 복수잖아요. 세 번째 사람이니까 그렇죠? 직녀 또는 적재면. 자 견우가 만든 틀 그걸 멘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멘틀. 예? 견우가 틀을 만들었어요. 세계를 통일하고 지구라고 하는 틀을 만들었죠. 틀이 바로 한자로 틀기죠. 틀기. 티가 이게 땅의 나라. 서양에서 신이 됐다. 땅의 나라. 거기에서 기틀을 세웠다. 배짜는 나라, 직녀의 나라에서 배짜는 기틀, 이 틀기를 가지고 틀기를 가지고 배를 짰으니까 견우가 배를 짰으니까 세계를 설계했으니까 시실과 날실로 실의 나라에서 짰으니까 실의 나라가 실사니까 이게 작을요가 여기 들어간다. 틀기에 누가
창 견우. 견우의 창. 적재면이. 견우가 별이 되고 점주니까 하나님 됐다. 이게 틀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이렇게 중요하죠. 오연리에도 나오고 틀기에도 나오고. 견우의 생명나무가 빠지면 한자를 이 생명나무를 모르면 한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한자에서 견우가 만든 틀, 그걸 멘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멘틀을 통해서 이 껍질에 있던 놈들이, 물질적인 놈들이 견우가 만든 이 틀의 세계에 들어가야죠. 일단 들어가서 공부를 해갖고 밝은 존재가 되면은 견우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밝은 존재가 되면은 핵심적인 존재, 태양 견우처럼 엄청나게 밝은 존재가 되는 게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코어. 그래서 이 핵심이 바로 생명나무 견우와 돼지신 적재면이 바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얏나무 이죠. 이 핵자가 오얏나무 이란 말이에요. 오얏나무 이. 그리고 오이시 남연할 때 이 남연을 보니까 남연에 보니까 어떠해요? 남연이 나는 태양신 나잖아요. 견우. 이 맨이 누구라고 했어요? 한 명의 맨은 직녀고 한 명의 맨은 적재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밀면으로 쓸 때는 일본 사람들은 나맨 그러죠. 나맨. 이 맨이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뭐라고 그래? 나면 그러죠. 나면. 오가 하나 더 들어가요. 이오가 어 발음이니까 이게 오가 없어도 이걸 애로 발음하면 서양이고 일본이 서양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나면 그러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발음을 어로 발음하죠. 그럼 나면이 되죠. 오가 없더라도. 근데 한국에서는 이오를 갖다 어로 발음해요. 한국에서는 이오를. 그러니까 나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이 오가 뭐냐? 오가 바로 황제란 뜻이죠. 황제. 그러니까 한국이 황제 국가였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남연이라고 발음하니까. 예? 그래서 이 매는 적재면, 밀면일 때는 토끼일 때는 토끼 직녀가 면했다. 계집 중에서 면할 면 이렇게 되면은 직녀가 돼요. 남연은 이런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연을 만든 이 철학은 아주 심오한 뜻이 있고 그걸 갖다 오이시 맛있다. 맛있는 라면이죠. 그러니까 오이시 맛있다는 어떻게 나왔어요? 맛. 이 SHI를 알아야 되죠. SHI가 희가 태양이라고 했습니까? 하이에 하나님. A가 서양으로 가면 희가 되고 그가 그러니까 태양이란 뜻이에요. 영어에서 그가 3인칭. 그게 이게 AIE 이 I가 세계의 중앙으로 가면은 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사히 조이라면은 이 날일자가 희다. 아사히 태양이다. 이 S는 견우직녀 적재면 S라고 했으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쓰면 돼요. 이때는 견우네요. 쉬는 견우죠. 이게 그러니까 AI에 따라서 이 서양으로 가면은 희가 되죠. 그럼 쉬는 누구예요? 쉬. 직녀잖아요. 직녀. 3인칭. 희는 견우고 쉬는 직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가 태양이니까 태양 견우의 S가 각시. 이때는 직녀로 해석한 거예요. S를. 예? 세 명의 신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S에. 견우, 직녀, 적재면. 견우 각시일 때는 이때가 이제 쉬가 되는 거예요. 견우 각시가. 이때는 견우씨 존칭. 견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가 태양 견우가 견우가 밥 제얼기를 먹고 먹이잖아요. 이 먹을 사, 죽일 사, 제얼기를 먹고 죽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식사할 때 먹이사, 먹을 사, 밥사, 밥이잖아요. 밥. 제얼기를 먹고 직녀가 바로 태양 견우의 각시 직녀가 이게 여신이 되니까 여신이 되죠. 이게 쉬로 되는 거예요. 쉬. 그래서 오이시하면 견우가 황제고 오랑캐 임금이고 동이족이고 오얀니고 그래서 오하고 이를 합치니까 오하고 아이를 합치니까 이게 오얀니가 되네요. 오얀니.
견우와 견우 아들 적재면 우연리. 그게 견우가 생명나무 견우와 메시아 적재면이 서방균을 먹었다. 근데 맛있다. 맛있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옷은 사람인 견우가 두 단어를 이어주는 거니까 마는 뭐냐? 산마자 견우, 말마자 적재면, 어미마자 직녀. 그러니까 견우와 적재면이 서방균하라 제얼견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맛있어요. 그 만미죠. 한자로는 이게 입구가 서방균하라니까. 제얼견이 안일미죠. 미가 들라고 했죠. 아름다울 미. 큰 양 견우 천재가 들라고 했는데 견우처럼 이 견우인데 안일미 미가 아니다. 천재가 못되고 죽었어요. 그래서 안일미 그러는 거예요. 안일미. 그래서 이건 어린 양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 이 안일미가 한자에서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 견우의 아들인데 한 명은 못 됐어요. 하나님이 못 되고 짰겠어요. 이게 제얼견. 한 명은 생명나무 견우의 아들인데 이렇게 한일자를 길게 써요. 하나님이 됐죠. 이건 끝말. 말, 호스 적재면이 전쟁을 끝냈다. 끝말. 이거 하나님이 됐어요. 이대 천재예요. 그래서 끝말은. 그러니까 이게 만미하면은 이게 바로 제얼견이 천재가 못되고 죽었다. 그래서 견우가 제얼견을 먹었는데 맛있다. 그리고 있다는 바예요. 있을 유. 직녀가 살아있다. 달신으로. 달신이 여신이죠. 여신. 보름달신, 여신. 직녀가 이게 달신이 되었고 살아있잖아요. 이걸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맛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자하고 알파벳하고 한자하고 한글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Everything is connected. 그리고 이게 물리에 나오는 지구과학에 나오는 이 철학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그게 견우의 정신 문명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었고 땅끝까지 이미 전파가 돼가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하라. 이 얘기가 견우가 한 얘기를 예수가 그대로 한 거잖아요. 이미 전해졌는데 견우의 진리를 깨달아갖고 신이 된 예수가 하나님의 진리를 견우의 진리를 견우가 만든 문자를 가지고 만든 견우의 사상을 땅끝까지 전하라. 전했으니까 오이시라고 하는 나면의 의미를 문자 역사 연구원이 아주 쉽게 풀어버리고 지구과학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정신적인 진화 단계 과정으로 풀어버리고 견우의 문자만 알면은 철학이 쉬워지고 서양의 그 심오한 그 철학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한자를 알게 되면은 서양의 신학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갖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리셋 시켜버리는 거죠. 문자 역사 연구원이. 물질 문명의 시대에 물질 돈으로 움직이는 세계를 물고기 자리 시대의 마지막을 종말하고 심판하고 리셋 시켜버리는 문자 역사 연구원의 강의를 들으면은 물병자리 시대가 왔을 때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태양의 시대가 열리면 정신 문명의 시대가 열리면 이 준비된 자들만이 이제 그들이 빛이 되어 갖고 세계를 밝히고 세계의 리더가 되어 갖고 정신 문명으로 이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우선인 그러한 세상으로 새롭게 새로운 나라 통일신라 새로운 태양신 나의 나라 그 나라의 일원이 돼가지고 밝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